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 내용 중 6장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나와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껴라.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깎아낼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친구가 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친구의 아이는 옆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창 이야기가 오가는 중 친구의 아이가 갑자기 흥분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닌가. 아이는 몹시 화가 나고 초조한 모양이었다. 이에 친구는 곧장 아이에게 다가가 관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러자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피아노를 잘 못 치겠어요. 계속 연습했는데도 잘 안 돼요. 순간 친구는 황당함에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계속 연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친구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휙 하고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삼촌이 피아노 진짜 잘 치잖아. 그런데 삼촌도 엄청 많이 연습해서 잘 치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럼. 나는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는 아이에게 말했다. 연습할 때 손가락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정말 괴롭지, 그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도 그랬어.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손가락을 혼내면 안 돼. 그럼 더 말을 안 듣게 될 테니까. 이는 내 경험에서 우러난 말이었다. 말 안 듣는 손가락을 혼낸다는 것이 조금은 유치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른들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예컨대 샤워하거나 밥을 먹다가 며칠 전 고객과 대화를 나누다 말실수를 한 일이 떠올라 갑자기 울컥 화를 내며 이 바보. 어떻게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망했어. 또 망했다고. 라고 혼잣말을 내뱉을 때 옆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욕설을 내뱉었을지도 모를 그런 때가 그렇다. 이러한 행동을 했던 자신이 비정상이 아닐까 걱정스럽다면 걱정할 것 없다. 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에서 쉼 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다. 또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루에 적게는 12,000개에서 많게는 5만 개까지의 생각과 평가가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기 대화라고 부른다. 자기 대화는 머리로 하는 혼잣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대화와 부정적 대화, 중성적 대화가 혼재한다. 예를 들면 이번 일은 정말 잘했어라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이 바보 멍청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는 소리다. 그런데 심리학자 랜디 카멘이 다년간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 종합한 결과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걱정으로 가득한 부정적 자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이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어제 저지른 잘못을 오늘까지도 잊지 않고 곱씹으며 자신을 비하하고 깎아내린다는 것이다. 못 믿겠다면 다음번에 자기 대화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그 생각이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살펴보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 대화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때 자기 대화의 내용은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부모나 가족, 선생님, 친구, 심지어 어린 시절에 접한 미디어까지도 자기 대화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자칫 잘못하면 소위 부정적 순환에 빠지기 십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바보. 또 실수를 저지르다니. 넌 어쩜 이렇게 멍청하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신을 자책했던 이 경험이 마음의 그림자로 남아 다음에 같은 일을 할 때 또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지 않을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실수와 자책을 반복하는 부정적 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순환이 장기화되면 만성 스트레스를 초래해 몸과 마음의 병을 키우고 만다. 자기 대화는 자신감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경우 반려자와의 관계에 잡음을 만들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몸에 밴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실은 우리 자신에게 꽤 잔인하다는 점이다. 왜냐? 자신을 나무라고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지 못할 말을 자신에게 서슴없이 퍼붓기 때문이다. 자기 대화를 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능력 없고 멍청한 사람일까? 사실 자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생각들의 정확성을 따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은 무비판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를 무력감과 우울함에 빠뜨린다. 그래도 다행히 이 모든 것에는 변화의 여지가 있다. 우리의 자기 대화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고 무엇보다도 선택 후의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낙관적인 사람이 비교적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다. 그들은 자신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자신감만큼이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부정적 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3단계로 나뉜다. 첫째, 부정적인 대화를 글로 옮겨 적어 자기를 인식할 것. 둘째, 2인칭을 사용한 긍정적인 대화로 자신을 격려할 것. 셋째, 혼잣말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입 밖으로 내볼 것. 단계별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다. 먼저, 부정적인 대화를 글로 옮겨 적어 자기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 대화를 인지하게 되는데 그 연습 방법의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글로 옮겨 적는 것이라는 뜻이다. 자기 대화를 글로 옮겨 적으면 이 생각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더 쉽게 점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우리의 대뇌가 우리에게 가혹한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를 인식했다면 그 다음은 2인칭을 사용한 긍정적인 대화로 자신을 격려할 차례다. 앞서 언급했던 내 친구의 아이를 기억하는가?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울음을 터뜨리며 난 바보예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대꾸하겠는가? 아직 배우는 중이라 그렇지. 넌 절대 바보가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분명 그럴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때로는 스스로 부모의 역할로 분에 초조한 내면의 목소리를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자기자비라고 일컫는다. 자기자비와 자기연민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자신의 불쌍한 면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려 하는 것이 자기연민이라면 장점이든 단점이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공감하는 것이 자기자비이다. 자기자비는 자신의 감정을 달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만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깎아낼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이다.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단이 항상 함께하는데 사실 우리의 대뇌에도 이러한 응원단이 필요하다. 화려한 응원 도구나 춤, 재주넘기 같은 기술은 필요 없다. 그저 전심전력으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사람을 더욱 총명하게 만들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만들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인함까지 키워준다고 한다. 강인함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강인함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 해군 심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병사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도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네이비실의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기초 수중 발파 훈련 테스트 때 병사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등과 같은 긍정의 자기 대화를 하도록 지도하자. 병사들의 테스트 통과율이 기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격려 시 1인칭을 2인칭으로 바꿔 말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심리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다. 그러니 난 정말 대단해 그러니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자기 격려를 넌 정말 대단해 그러니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바꿔보자. 어려움이 닥쳤을 때
2인칭을 사용한 자기 격려로 자신의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달래준 다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혼잣말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다. 머릿속의 목소리를 언어로 치환해 입 밖으로 낸 다음 다시 귀로 이를 듣는 과정은 다시 한번 관련 회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노인들이 혼잣말을 하면 지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듯 자기 대화도 실제 감각기관을 자극해 체험을 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혼잣말은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뿐만 아니라 학습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여 좀 더 쉽게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도록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 다음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땐 이 3단계를 기억하라. 자신을 인식해 자기자비의 태도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냥한 코치의 말투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긍정적 자기 대화를 나누며 이를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말해보라. 나와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껴야 하는 법이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앞으로 펼쳐질 매일매일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자신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영상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